반대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용어 정리를 하겠습니다. 식량 위기는 안전하고 영양 있는 식량 공급이 부족하거나 접근이 불가한 상황이며 GM 작물은 유전자에서 이득이 되는 것을 다른 생물체에게 삽입하여 변형시킨 작물입니다. 반대측은 GMO를 생산량의 증가에 불확실성, 취약계층의 대기업 의존도 증가, 환경적 악영향, 그리고 GM 오염 등을 이유로 식량 위기를 위한 GMO 기술의 활용을 반대합니다. 첫째, GMO로 인한 생산량 증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2019년 PNAS의 조사 결과 20년간 GMO 생산국인 미국과 캐나다의 작물 생산량을 유럽 전통적인 방식으로 농사를 짓는 서유럽과 비교해 봤을 때 크게 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국가 또는 언론 매체에 따라 판이하게 달라지는 결과를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 GMO는 다국적 기업의 식량 혹은 기술 독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GMO 종자는 일반 종자에 비하여 1.5배 비싸고 사용은 1회로 제한됩니다. 제초제 또한 같은 회사의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 종자와 비료를 구매하기도 부담스러운 개도국과 농부들의 입장에서 GM 종자와 제초제를 사용하는 것은 더욱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며 다국적 기업의 독점은 취약계층들이 지속적으로 하나의 기업에 의존하게 하여 종자나 제초제의 가격을 올리는 등 그런 횡포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GMO의 사용은 단기적인 환경 문제를 야기합니다. 2013년 5월 네이처는 지금까지 18개국에서 총 24종의 글리포세이드 내성 잡초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으며 PNAS는 2014년 10월 GM 옥수수의 저항성을 지닌 뿌리벌레가 3.6년을 주기로 독소의 내성을 가지게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2015년 IRAC는 미국 농부 중 49%가 수퍼잡초 경험이 있다 답했으며 2011년보다 34% 증가된 수치라고 발표했습니다. GMO의 내성을 가진 해충과 잡초가 늘어나게 된다면 제초제의 사용량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제초제 중에서는 몬산토사의 라운드업 제품이 전체 미국 시장의 25%를 차지합니다. 해당 제품은 글리포세이드가 대부분인데 이 물질은 2015년 IRAC가 EA 등급의 발암물질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8년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서는 몬산토사의 제초제가 암의 발병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려 피해자들에게 440억 원의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네 번째, GM 동물과 작물은 GM 오염의 우려가 커 안전한 식량의 확보를 어렵게 합니다. 최근 개발된 GM 연어는 3배태 염색체를 보유해 생식이 불가하다고 알려져 있어 GM 오염의 가능성이 없다고 했지만 EAC에서 2013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 이상의 GM 연어는 야생에서 생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GM 종자는 생산량의 증가가 확실하지 않으며 다국적 기업의 독점이 우려되고 GM 오염을 포함한 단기적, 장기적인 환경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찬성 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시된 용어의 정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량 위기는 한국농촌경제원에 따르면 공급 수요 분배의 문제로 유발되는 세계적인 현상으로 동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GMO란 WFP에 따르면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등에 직접 주입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끝으로 적극적인 활용을 저희 찬성 측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식량 위기 해결을 위해 완전히 GM 작물말을 사용하다는 것이 아니라 GM 작물의 개발을 통해서 생산량과 국가 경쟁력의 증대를 유도하자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찬성 측이 식량 위기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GM 작물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기후 위기에 의한 식량 위기를 GM 작물의 개발로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식량 위기의 원인 중 공급의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기후 위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생산량 감소 및 불평등 분배로 연결이 되어 식량 위기가 심화됩니다. 현재 생명과학 연구진들은 가뭄 스트레스에도 저항성을 가지는 유전자를 계속해서 찾고 이에 가뭄 스트레스에도 성장을 계속하는 식물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기장 때의 고온 스트레스 저항성 유전자 활성, 그리고 FTO 단백질의 첨가, 그리고 광합성 효율이 증진된 GM 밀을
개발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즉 GM 작물의 연구와 개발로 기후 위기로부터 수반되는 식량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둘째, GM 작물이 충분히 안전하지만 사회적 인식에 의해 식량에 대처할 수 없다면 GM 작물의 사료 및 바이오 에너지에 집중 활용하여 전체 작물 공급량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논 GM 작물의 수요를 식량에 집중시킴으로써 식량 위기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GM 작물의 독성이나 유전자 변형을 우려하는 사회적 인식 목소리가 큰 만큼 식량으로서의 활용이 섣부르다는 일부 의견을 반영하여서 과학적으로 논리 비약이 크지만 무시할 수 없는 다수의 의견이기에 사료와 바이오 에너지에 사용되는 논 GMO 작물을 GM 작물로 대처하고 여기에 사용되는 논 GMO 작물을 식용으로 대처하여서 식량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GM 작물의 도입으로 국가 경쟁력 증대를 통한 식량 분배의 안정화와 부의 재분배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사회 경제의 변화로 곡물 시장은 큰 타격을 받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와 러우 전쟁으로 인하여 곡물 가격이 급등하였고 식량 자급물이 낮은 국가는 막대한 비용 지불 또는 식량난의 가속화로 연결되었습니다. 이에 GM 작물에 관한 연구 및 개발을 각 국가에서 진행한다면 자국의 특성에 알맞은 작물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그 결과 각 국가의 기술 경쟁력이 확보되어서 메이저 기업 그리고 특정 국가에 의한 식량 불평등 분배 문제 해소 및 국가 주력 산업으로서의 성장 역시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방글라데시에서 자국의 실정에 알맞은 GM 작물을 개발하여 큰 성공을 거둔 사례가 있으며 강대국이 아닌 국가임에도 GM을 이용한 이익 증대가 충분히 가능함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GM 작물을 통해 거대 기업을 독점으로 운영되어 부의 집중으로 연결되던 현재와는 다르게 각국의 경쟁력 증대를 통한 부의 재분배로 연결되어 분배의 불합리함에 의해 일어난 식량 위기를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 찬성 측은 다시 한번 식량 위기를 위한 GM 작물의 적극적인 활용에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근거로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상용화된 사례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기장 때와 FTO 단백질의 첨가를 통한 기후위기 저항성 작물에 대한 연구가 지속 중이며 실제로 감자에서 상용화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네,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상용화된 사례가 아니며 이렇게 복잡한 연구로 통해 시장에 나온 작물이 가격이 쌀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가격이 싸지 않다는 것은 개도국 또는 가난한 농부들이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 사료와 바이오 엔진에서 GMO의 비율을 늘려서 식량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GMO와 넌 GMO를 둘 다 공급하려면 전체 생산량을 늘려야 된다는 점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현재 인류의 2배가 넘는 사람들을 먹여 살릴 식량이 생산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전체 생산량을 늘려버리면 버려지는 식량이 많아질 수 있다는 점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지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바는 GM 작물은 단위 면적단 생산량을 늘리는데 좀 더 생산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개발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공급 시간이나 그 경제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뭔가 좀 더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사료로서 대체한다면 그 식량 위기를 해결할 수 있으며 또한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바에서 식량 위기랑 네, 수요의 여기까지 문제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급 안정성이 높아지고 따라서 연구를 각 국가에서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예시로 제시해주신 방글라데시에서 대기업이나 아니면 선진국에서 어떠한 지원도 받지 않은 것이 확실합니까? 네, 방글라데시에서 직접 가지를 개발한 사례가 있으며 아마 그 황금쌀에 대해서 제시하실 것 같은데 방글라데시는 이를 상용한 것일 뿐 연구를 진행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가지를 개발한 것이 방글라데시의 국가에서 직접 진행한 연구이고 그 외에도 방글라데시에는 GM에 대한 연구가 그러니까 상용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황금쌀이라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방글라데시에서 직접 연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구가 각 국가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면 돈이 없는 아프리카나 개도국에서는 각 국가, 즉 정부의 부담이 늘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개도국이 아직까지도 가난한 이유는 생산량이나 식량 분배가 더 많기
식량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있지만 정부의 부패나 전염병의 대규모 확산 그리고 잦은 종족 간의 갈등 등 이들의 가난은 한 가지 원인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깊은 문제들의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연구가 각 국가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현실성이 없을 뿐더러 이런 생산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개도국들의 가난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인 간접적인 영향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입론에서도 제시드렸다시피 GM 종자는 일반 종자보다 1.5배 비쌉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종자가 과연 경제적인 가치를 정말 창출해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제초제 또한 같은 회사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초제의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인정하십니까? 제초제 사용량 증가와 감소에 대해서는 현재 감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제초제 사용량 증가는 생산량 증가로서 제초제 사용량 증가로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편적인 시각에서 제초제 사용량이 증가했다고 부정적인 형성을 네, 나타냈다고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선 첫 번째 근거로서 생산량 증가가 확실하지 않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이 자료의 출처가 어디인가요? PNAS에서 2019년에 발표했습니다. 2차 가공된 자료인가요? 1차 가공된 자료인가요? 1차 가공된 자료입니다. 하지만 뒤에서 주장하신 바에 의하면 네이처와 다수 과학 잡지들의 의견을 인용하신 걸로 보아서 자료에 대한 신빙성이 조금 의문이 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찾은 바로는 콩과 면화의 경우 GM 작물의 생산량이 70%이고 논 GM 작물의 생산량이 30%라는 점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알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처럼 생산량 증가는 단순하게 유럽과 미국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각 작물의 특성과 재배 지역의 특징을 고려하여서 어떤 지역에서 작물 생산량이 높아졌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 생산량 증가가 확실하지 않다고 근거로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기술 독점으로 이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개도국에서 GM을 사용하게끔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런데 GM 작물은 그럼 개도국에서만 사용해야 하나요? 아니요. 그런데 반대 측에서 주장하실 때는 개도국에서만 GM 작물을 사용한다고 전제를 하셨습니다. 이는 잘못된 전제라고 보이며 GM 작물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를 개도국에다 준다고 생각하는 거는 안전성이 고려되지 않았음에도 개도국에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인권적인 면에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역시 식량 자급률이 낮은 나라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GM 작물을 식량 자급률이 낮은 여러 국가에 분배하셔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우리나라를 개도국이라고 주장하시는 것입니까? 개도국이라 조정한 적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국가 단위로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면 이는 충분히 극복 가능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이는데 이를 기술 독점으로 이어진다고 일반화하는 것이 저희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근거에서 제시한 방글라데시의 사례가 있으며 방글라데시는 개도국으로 일반적으로 분류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GM 작물로 굉장히 좋은 효과를 이뤄냈고 이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제시를 하셨는데 우선 자료를 네이처를 출처로 하셨다는 점에서 2차 가공된 자료는 개인의 의견이 포함되어 있거나 이렇게 사회적인 영향과 분위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를 주장의 근거로서 제시하신다는 거는 조금 논란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글리포세이트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글리포세이트가 어떤 기작으로 사용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초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글리포세이트의 정확한 과학적 이 작용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글리포세이트는 식물의 성장에 돕는 기작을 방해할 수 있도록 사용되는 경쟁적 저해제입니다. 이는 잡초를 제거할 뿐 인간과 GM 작물에게는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이 작물에서는 일단 인간과 이 GM 작물에는 이에 필요한 인자가 존재하지 않고 이는 안전성을 논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또한 GM에서 옥수수 저항성
뭐 벌레가 나왔다, 슈퍼 잡초로 사용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슈퍼 잡초로 몬산토사에 그 해당 기업에서 만든 제초제를 사용하도록 유도한 것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입론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국가 단위로 연구를 진행하게 되면 그 국가에서 만든 제초제를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GM 작물을 통해서 생산량 증대를 통해서 이를 공급의 안정화로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 가능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동의하지 않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난 교처조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 간의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방글라데시라는 사례를 저희는 충분히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인간에게 무해하다는 것은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글리포세이트 등의 사례를 들었고 생물 다양성 확보 문제가 생긴다고 하셨는데, 이는 역시 그 한 거대 기업이 이익을 독점하기 위해서 생긴 현상으로 이를 일반화하여서 GM 작물에 반대하는 것은 식량 위기를 해결하는 데 꼭 필요한 GM 작물이 꼭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대팀 반박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글리포세이트에 대해서 잡초만을 제거하기 때문에 이는 안전하다라고 하셨는데 글리포세이트 내성을 가진 GM 작물이 재배된 이후부터는 이 글리포세이트가 잡초에만 뿌려지는 것이 아닌 비행기를 이용해서 무분별하게 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뿌려진 제초제가 우리가 먹는 식물에 안 묻어 있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기술의 독점에 대해서 반박을 하실 때 개도국에서만 쓰인다라고 전제를 했다라고 주장을 해주셨는데, 저희 측에서는 개도국에서만 쓰여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 게 아니라 개도국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국가를 통해서 지금 계속 방글라데시에 대한 예를 들어주고 계신데, 이제 방글라데시는 하나의 사례일 뿐이며 대부분의 개도국들 또는 아프리카의 국가들은 정부의 부패로 이것이 국가 간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기에는 굉장히 큰 무리가 있다라고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제 환경적인 부분에서 뿌리벌레가 3.6년을 주기로 진화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GMO가 시장에 나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 평균 10년이라는 시간과 1,000억 원이라는 투자 금액이 듭니다. 과연 이런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뿌리벌레 또는 이제 슈퍼 해충으로 인해서 받은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찬성 측 반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측에서 생산량 증가가 확실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저희는 2차 가공된 자료로서 근거로서 사용하기에 무리가 있으며 생산량은 작물과 지형적 요소를 고려하여서 생산량을 판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를 일반화하여서 생산량 증가가 확실치 않다라고 표현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어 반대 측의 근거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기술 독점이 이어진다는 것 역시 방글라데시의 사례를 제시했으며, 방글라데시의 사례가 그 하나의 단일적인 사례로서 충분히 이 입장을 대변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반대 측에서 계속해서 주장하신 안전성과 환경 문제 역시 단일적인 사례로 이를 바탕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그 제초제 사용량과 관련해서 이를 안전성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환경 문제라고 표현을 하셨을 뿐 제초제가 인간에게 위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안전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신 걸로 보이고요. 이를 또한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자면, 식물에 묻었다고 사람에게 유해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식물에 묻는다고 해서 다 사람에게 유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앞에서 설명드렸듯 글리포세이트는 인간에게 경쟁적 제재로서 작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작용 부위가 없기 때문이죠. 이를 바탕으로 글리포세이트가 위험하다, 그래서 GM 작물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옳지 않아 보입니다. 또한 저희는 기후위기 저항성 작물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GM 작물의 다양한 개발 방식으로서도 유도될 수 있는데요. 앞선 사례에서 이제 경제성과 시장 경제 원리를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는 현재 개발된 GM 기술이 트랜스제네시스를 비롯한 여러 아직 한계점이 있는 GM 기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찬성 측은 더 GM 작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서 이를
그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GM 기술에 대한 개발을 촉구하는 바이고, 또한 실제로 이런 새로운 GM 기술로서 시스제네시스, 즉 동종 유전자 삽입이라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는 충분히 극복 가능한 문제로서 보여집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먼저 앞서 말씀하셨듯 각 국가가 식량 위기를 겪고 있는 요인은 다양합니다. 그러면 반대측에게 지금부터 질문하겠습니다. 다만 질문에 대한 답변은 네, 맞습니다 또는 아니오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각 개발도상국과 후진국 역시 발전 가능성이 충분하며 발전해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네, 그렇다면 반대측에서 제시한 요인들은 후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식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쨌든 극복해야 할 문제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언젠가 극복해야 되는. 네, 네.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반대측이 제시할 수 있는 다른 해결책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부의 재분배가 먼저 이루어져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산량이 이미 그렇다면 증가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의 재분배가 어렵다는 점은 인지하고 계십니까? 어떤 면에서 어렵다는 점을. 지금 현재의 자본주의 체계에서 선진국의 부를 후진국과 개발도상국에게 재분배하는 것은 어렵다. 인정하십니까? 어려울 수는 있어도 방법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반대측에게 제시하고 싶은 것은 각국의 생산량이 증가되어 1차적인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국가 내에서 1차적인 문제 외에 제시하셨던 내전, 정치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에도 눈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우선 애초에 생산성이 증가됐다는 부분에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방글라데시 가지 사례에 대해서 혹시 자세하게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글라데시 주요 채소 작물인 가지는 공격에 취약하여 해충의 공격에 취약하여 70% 정도의 재배 손실이 항상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살충제를 사용하였을 때 비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방글라데시 국가농업연구소는 국제 협력을 통해 해충 저항성 가지를 개발하였고 수확량이 3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수확량이 증가된 사례가 있는데도 수확량이 증가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 짓는 것입니까? 네, 가지에 대한 사례 말고는 저희는 다른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네, 그렇다면 다른 사례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발도상국 및 후진국에서 GM 작물을 도입하여 생산량을 증가한 사례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대륙에서 내수 및 수출 증대를 위하여 제초제 저항성 콩, GM 카사바 및 옥수수를 통해서 생산량 증대를 한 경우가 있으며 아시아 대륙에서는 영양분의 충분한 흡수를 위하여 베트남의 황금쌀이 개발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인지하십니까? 네, 하지만 저희는 GM 기술만 아니라 다른 기존의 육종 기술로도 네, 생산성을 그렇다면 증가시킬 수 그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입증 기술에는 어떤 것이 존재합니까? 네, 저희 측이 조사한 발효에 따르면 이제 간단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파나마에서 처음 발견된 바나나 병 중에 이제 파나마 병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를 해결한 사례로 GM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도 기존의 기술로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GM 기술이 아닌 기술로도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인지하지만 방금과 같이 GM 기술을 사용하여 각국의 경쟁력을 증대한다면 더욱더 나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희 찬성 측에서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입론에서 말씀해 주셨던 GM 오염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BCH에서 발간한 LMO 잠재적 위해 평가에 따르면 영국의 임페리얼 대학의 크롤리 대학팀은 유채, 감자, 옥수수 등의 비경작지에서 10년 동안 재배한 경우 GM 작물이 환경에 더 잘 적응하여 생존된 경우가 발견하였으나 4년 후에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을 합니다. 또한 프랑스 국립농학연구소에서는 제초대 내성 유채가 잡초인 야생무와 교배하여 변식력을 가진 효순을 쉽게 만들어냈지만 여러 세대가 지나면서 제초대 내성 유전자가 희미해져 GM 작물이 슈퍼 잡초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차조사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해주실 때 그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GM 작물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연구 결과를 제시한. 네,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현재도 지금 식량 위기가 진행 중이라는 점도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우선 연구 결과를 제시해 주셨다는 건 연구에서는 성공했다는 것이지만 실제로 사용되지는 않았다는 부분이고 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더 다른 연구가 진행이 돼야 하거나 어떤 상업적인 그런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현재도 진행 중인 식량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먼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반박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GM 작물은 사료 혹은 바이오 에너지로 사용을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맞습니까? 네. 네, 그리고 노온 GMO 작물을 식량으로 사용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하면 식량 위기가 해결될 것이라고 제시하였습니다. 네, 인정하신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GM 작물을 사용해서 생산성이 증가되었다는 것이 식량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논 GM 작물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 GM 작물을 사용했을 때 생산성이 증가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GM 작물을 사료 혹은 바이오 에너지로 사용을 하는데 GM 작물이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이가 그 식량 생산량을 늘려서 식량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지 의문입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 개도국 찬성 측에서 이제 개도국에 저희가 이제 준다 하고 이에 대해서 이제 윤리적인 문제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혹시 GM 돼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분해 효소의 유전자를 과별현하도록 설계하여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만들어진 GM 동물인데요. 이 같은 경우 투자자 유치를 실패하고 시민 단체 등의 반대로 인하여 상업화를 포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발되었던 GM 돼지를 모두 안락사시켰는데요. 이는 엄격한 동물권 침해가 아닌가요? 인정하지만 그와 다르게 다른 방법으로 연구가 진행된다면 좀 더 확실하고 동물에게도 복지가 진행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가 진행된다면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모두 안락사 당했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측에서 제시했던 수퍼잡초 부작용 사례가 단편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 임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농부들의 49%가 경험해 본 적 있다는 것은 절대 예외적인 사례가 아님을 다시 한번 밝히고 싶습니다. 또한 저희 측에서 수퍼 잡초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꾸준히 드리는데요. 이러한 잡초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뚜렷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 슈퍼 잡초들 역시 라운드업에는 저항성을 가지지 않더라도 어떠한 제초제에는 저항성을 분명히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거를 제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KBCH LMO 잠재적 위해성 평가에 따르면 그 작물들이 전부 다양한 제초제에 대해서 작물들이 모두 저항성을 가지기는 힘들다고 명시되어 네네네.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반박해서 듣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방글라데시의 경우를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데 혹시 아프리카가 미국 면적의 3배 이상 넓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네. 그리고 현재 GM 생산물 생산량의 1위가 미국이라는 점도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네. 그렇다는 것은 이제 만약에 찬성측 말씀대로 개발도상국이 GM 작물을 통해서 어떤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고 그만큼 경쟁성을 얻을 수 있다면 그런 시장에서도 어떤 그런 방글라데시와 같은 나라들이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얻었다는 것이 증명이 돼야 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GM 생산국의 90%가 미국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정말 방글라데시 가지의 예외적인 사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개도국이 실제로 이렇게 개발을 이루어내서 실제로 그게 생산에 유통이 되고 그러는 부분에서 선진국을 앞선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비약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먼저 방글라데시의 가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주시고 있습니다. 다만 방글라데시와 미국의 재배 면적 차이를 생각하여 보면 방글라데시가 유의미하게 미국보다 더 나은 생산량을 보여야 한다는 그 주장에는 약간의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방글라데시 내부에서 70% 정도의 재배 손실을 30%의 수확량 증가로 바꾼 것은 국가 내부에서 분명히 유의미한 사례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에 대해서 방글라데시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 등에서도 GM 작물을 이용하여 생산량을 증대할 수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또한 반대 측은 아까 전에 교차 조사에서 전 세계 논-GMO 작물이 전 세계 인구에게 공급될 수 있는 총 2배의 양이 생산되고 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다만 방금 교차 조사 과정에서 반대팀은
논 GMO 작물이 전체 식량 위기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양이라고 주장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방글라데시 가지 사례와 같이 각국의 국가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부의 재분배를 확실하게 이룰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주장이라고 GM 작물을 주장하는 것이며, 또한 각 국가의 다른 요인들이 식량 위기에 의한 다른 요인들이 충분하다면 전체 1차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다른 문제의 해결에도 집중할 수 있도록 눈을 돌려야 하는 것이지 GM 작물에 대한 연구를 억제하는 것이 해결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시에 아까 전에 제초제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초제 또한 GM 작물로부터 유래된 슈퍼 잡초 하나하나가 모든 제초제에 대한 저항성을 가지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으며, 실제로 영국 임페리얼 대학의 크롤리 박사팀과 프랑스 국립농업연구소에서는 GM 작물이 환경에서 계속해서 고배되고 적응을 하면서 제초제 내성 유전자 또는 GM 작물을 제작하였을지 투입하였던 유전자가 희미하여서 GM 작물이 슈퍼 잡초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연구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대팀 요약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측에서는 지금 현재 진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반대 측에서는 연구 결과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연구 결과라는 것은 실제로 적용된 것이 아니고 연구를 했을 때 이렇게 된 것이다라는 결과이기 때문에 사실 사례를 제시했던 저희 측 근거가 조금 더 현실적이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약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GM 작물이 이제 기후 위기에 대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가뭄 저항성이 있는 그런 GM 작물 개발은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찬성 측께서도 인정하셨다시피 현재도 식량 위기는 진행 중이고 지금 당장 닥치게 될 문제인데, 이를 이러한 기술이 개발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시간이 부족한 문제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로 GM 작물을 사료로 사용하고 바이오 에너지에 집중하고 논 GMO 작물을 식량으로 사용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렇다는 것은 GM 작물이 생산성 때문에 GM 작물을 재배를 했을 때 실제로 그 식량 생산량은 증가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측에서 이제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GM 돼지를 언급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근거가 충분하게 제시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슈퍼 잡초를 해결할 수 있는 명확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결 방안이 아니라 어떤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서 둘러서 반박을 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한 이제 방글라데시의 사례를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사례에 기반하여 이렇게 어떤 개발도상국에서도 국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국가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사례가 정말 국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만들어준다면 현재 시장에 어떤 그런 변화가 보여야 하는데, 현재 시장은 아직도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게 치중돼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찬성 측 결론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카운팅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방금 또 3초간 전 세계에선 15명의 아이들이 기아로 사망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아이들을 위해 당신의 삶을 일부를 포기할 자신 있으십니까? 식량난은 계속 언급하고 있다시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찬성 측은 다시 한번 GM 작물을 통한 식량 위기 해결의 필요성을 다음의 3가지 근거에 의해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후 위기에 의한 식량 위기를 GM 작물의 개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개발 방식의 도입 및 실제 사례에 대한 문제를 주장하셨는데, 이는 저희가 가뭄 저항성 옥수수, 남아메리카 등등을 제시하였으나 동의하지 않았으나 실제 사례가 충분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GM 작물을 사료 및 바이오 에너지에 활용할 수 있고, 이는 전체 작물 공급량 증가 그리고 수요의 논 GM 작물 집중으로 식량 위기 해결에 또 한 번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국가 경쟁력 증대, 식량 분배 안정화, 부의 재분배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토론 과정에서 반대 측은 다음과 같은 논리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개도국에서 GM이 공급될 것이라는
전제로 인론을 하신 거에 대해서 문제를 느꼈으며, 이는 우리나라가 식량 자급률이 낮기에 개도국을 표현하는 거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으셨으나 논리 전개상 해당 발언이 이러한 의미를 내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희 찬성 측은 국가의 독점 사업으로 확장시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개발도상국에선 이를 해결할 여력이 없다고 반대 측에서는 계속 주장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개발도상국은 내전, 경제위기, 정치위기에 그대로 놓였는데 발전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인가요? 심지어 교차 조사에서는 선진국을 GM 작물을 통해서 개발도상국이 앞서지 못한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이는 개발도상국의 발전은 불가피하다, 할 수 없,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의 발전이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이는 편견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생산량이 증가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계속 하나의 논문이 인용되었고, 충분히 기술 연구와 적절한 작물의 재배 또한 그 재배로 진행될 수 있으며 그 사례를 계속 산출하셨는데 사례 산출 방식과 종합적인 고려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는 다시 한번 GM 작물이 식량 위기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미국보다 방글라데시 가지 사례에서 저희가 미국보다 경쟁력이 없는 것이 이상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이것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금 찬성 측께서 쭉 강조하고 계신 각 국가의 경쟁력에 대해서 경쟁력과 모순을 이룹니다. 만약에 GM 작물이 실제로 각 국가의 경쟁력을 늘려준다면 현재 식물 시장에서 방글라데시의 가지는 효과를 보였어야 합니다. 또한 이제 넌 GMO가 지금 현재 인류의 2배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정도로 생산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넌 GMO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과 모순을 이룬다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넌 GMO라고 단언을 한 적이 없으며 2015년 UN 보고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2015년에는 이미 GM 작물이 같이 재배되고 있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또한 이제 저희가 연구 결과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GM 작물의 연구 결과일 뿐이며 이것이 실제로 식량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식량 위기를 해결할 수 있기까지는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점에 대해서 충분한 반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저희가 GM 대지를 말씀드리면서 이것이 윤리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방법에 대해서 다른 연구 방법을 활용한다면 동물권 문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것 또한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없고 그냥 둘러 말하는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제 바이오 에너지와 사료로 이제 GMO를 활용해서 식량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현재 바이오 에너지 또는 이제 육류를 소비하는 국가는 모두 선진국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GMO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제 개도국에게는 이제 식량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제 개도국에 대한 고정관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개도국이 개발이 불가능하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개도국에는 충분히 복잡한 사례가 있어. 그러니까 정부의 부패 또는 이제 종족 간의 갈등 등 많은 사례가 있어. 이것이 생산량의 증가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현재에서도 국제 원조의 3분의 1만이 실제 시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